알려주마 야간 개장.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주식 얘기 해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입이 근질근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나 뭐 항상 오늘, 할 얘기를 많으니까. 다들 가스통 이렇게 구멍 난 가스 이렇게 가스불만 탁 가스- 치면 팍 터지는 거지. 가스가 막 새고 있어 지금. 되고 있어. 지금 질식하게. 똑같이. 그러면서 제가 뭐 성냥불 하나 먼저 그럼 던져볼게요. 아까 말씀 이거 방송 시작 전에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하셨던 주제 중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뭐 있으셨는데 차장님께서 그러면 또 몇 개의 가스통을 준비하셨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일단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9월이냐 뭐 12월이냐 연내하는 건 확실한데 뭐 지금 예전에는 미국이 계속 괴롭혀왔던 게 뭐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양쪽 완화를 줄일 거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양쪽 완화 다 끝났고 돈 푸는 거 다 끝났고 이제 다시는 돈을 다시 걷어들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를 좀 인상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거 9월에 인상하는 거랑 12월에 인상하는 거랑 뭐 영향이 되게 많이 달라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은 좀 더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가느냐 아니면 불확실성을 안고 계속 안고 가느냐. 가느냐. 그러니까 그 차라리 업계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매도 그냥 빨리 맞는 게 낫다. 매를 차라리 맞는데 그게 사실은 매일 수도 있지만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전체 시장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거시적으로는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주요 그 국가들의 원수들이 뭐 높은 사람들이 금리를 빨리 올려라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하긴 지금 저도 가는 그 거예요. 기사 되게 계속 본 것 같아요. 그 하얀 머리의 아줌마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 사진, 뭐 금리 올린다고 앨런. 몇 달 정도 계속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올린다는 거야, 만다는 아니 거야. 몇 달 전이 아니라 그 사진도 계속 울고 먹어. 다른 사진이 없나 봐. 그게 서브프라임 터지고 몇 달 안 나와서 다시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한 7년째? 네? 7년째요? 7년째 올릴 거다 했는데 돈 2008년 풀고 이후로 계속? QE 나오고 이제 양적 완화 나오고 또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또 한 번 또 양적 완화 했고 하고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뭐 작년에 이제 그 양적 완화 종료시켰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을 금리가. 하는 건데 이제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기를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늠을 잡았기 때문에 9월 달에 한다. 사실 이제 이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달에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쟁도 되게 많죠.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 그 뭐야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신흥국 같은 경우 되게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니네들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금리를 하지 않겠냐 또 보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걸 시장에서 이제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차라리 그냥 해버리고 빨리 끝내자. 어차피 할 건데 언젠가는 할 건데 그럼 9월 달에 하나 뭐 12월 달에 하나 내년 초에 하나 그렇게 질질 끄지 말고 빨리 해답지를 먼저 답안지를 주면 그 해답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게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월 달보다 좀 늦춰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뭐 늦춰질 일단 뭐 IMF에서도 늦추라고 얘기했고 뭐 이렇게 압력은 넣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미국을 지켜본 결과 주변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지금 경제 지표들이 다 좋거든 미국은 다 좋아요 지금. 뭐 한두 개 정도가 잠깐 뭐 주춤하고 이러지 뭐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고 뭐 지금 뭐야 그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수출도 지금 굉장히 늘어서 중국보다 더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는 안 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근데 자꾸 다른 데서 압력을 넣는 거지. 야, 니네가 올리면 우리가 힘들어. 근데 미국 애들은 이기적이라 내가 볼 때는 아이 됐어, 나는 올릴 거야. 이렇게. 우리 이 방송 영어 자막으로 안 나가죠. 진짜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늦춰지면 전 세계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또 생색을 낼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월드 피스 막 이렇게. 미국이 잘하는 거잖아요. 맞아. 뭐지? 미스 코리아냐고 미스 월드 유니버스인가 뭐 아무튼 그거 뽑을 때도 맨날 나와서 월드 피스라고 그러나 맨날 걔네. 그건 이제 우리 미스 코리아도 피스 얘기해요. 그렇죠. 세계 해봤잖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나가봤어요? 오, 이런 거 박수해요. 아닙니다. 일어서서 영광이야. 아닙니다. 아니 안 나가봤어요? 척 좀 안 나가봤어요? 해봤습니다. 척 좀 해봤습니다.
예선. 그런 거 다 나가는 거 아니야? 그 나이 때는? 예선이 더 굴욕이다. 예선 예선을 나가야 본선에 갈 거 아니에요. 네. 예선은 좀 핫발이? 그 알려줘. 얘기 하고 싶었어 지금 핫발이. 예선 나갔던 사람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됐잖아요. 근데 뭐 저는 미스 코리아 출신은 아니고 다른 대회. 아 미인 지역 대회. 아가씨 같은. 아니요. 미인 이제 다른 미인 대회. 아. 미스 오목교? 그럼 너무 지역적이고 미스 오목교에 되게 맛있는 곱창집 하나 있는데. 곱창집에 족발집이 있습니다. 족발. 전지현 먹었던 족발집. 진짜? 네, 별그대 나왔는데 아주 맛있어. 아. 아무튼 목동 이야기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갈림길 뭐 좀 불안한 휘청휘청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왜 금리 인상 얘기는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이렇게 맺는지 저는 이게 어떤 좀 관계냐? 저는 뚜렷하게 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걔네가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금리 그럼 같이 올리고 그래가지고 같이 덩달아 월세가 올라가고 성인 살기가 힘들어지고 막 이런 플로우는 알겠는데 네.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네. 주는지는 사실 약간 그래서 좀 왜 지금 그게 이제 외국인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해외에 있던 자금들이 굳이 해외에서 운용되지 않고 미국 가서 이자 받아도 되는 자금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걔네도 배당률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식에 막 몇십 프로 먹고 몇백 프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큰 자금들은 1, 2%에도 되게 많이 움직여요. 하긴 100억에 1%면 예,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러면 또 근데 그렇게 그 큰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빠져나갔죠. 아,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나간 거고, 뭐 특히 이제 뭐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인도나 뭐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빠져나갔죠. 그 신흥국들이 많이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엔 걔네들 워낙 그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근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 그런 신흥국들 인도나 중국 이런 데는 아직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은 데지만 그래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데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지만 굉장히 작은 시장인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빠져나갔고 걔네는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 이유가 뭐예요? 시장 자체가 틀리다라고 보죠. 성격이 틀린 거예요. 예전에 97년도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MF 때 결국에는 우리나라만 IMF를 맞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IMF라는 정확하게 IMF는 기구 이름이고, 기구 이름이고 한마디로 외화가 부족해져서 결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환고가 줄어든 건데, 그게 우리나라가 시작한 게 아니라 태국에서 시작됐거든요. 태국에서 시작해서 말레이시아부터 쭉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또 태국이랑 말레이시아 문제. 그래서 지금 옛날에 맞았던 20년 전에 맞았던 거의 18년 전에 맞았던 매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움찔했던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 거기다 대고 이제 그 중국까지 막 폭나가고 이러니까. 김풍이 예전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나 괴롭혔던 일진 이런 애는 30살이 넘어서 만나도 오금이 저린다고 막 거의 뭐 그러니까 그런 연거네요. 시장은 경험치를 항상 과거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태국이 위태위태해요. 그러니까 바트가 굉장히 평가절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결국엔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사실 또 그런 이런 것 것도 때문에 있어. 그런 뭐냐면 미국은 제로금리 수준이고 우리는 아직도 이제 1% 이상의 금리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달러로 돈을 빌려다가 우리나라에 저금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이자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이제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10만 원 넣는 게 아니라 뭐 몇 천억씩 넣어 놓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자놀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가 일단 어찌됐든 그 사람들도 자기네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그쵸.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자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그 돈을 갚아놓고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날짜가 언제 정도에 할 것이냐, 이게 시기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미 시기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9월이 됐든 뭐 12월이 됐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지연이 되면 12월 달까지는 좀 반짝 좀 안도하는, 심리적으로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또 12월이 되면 또 되면은 똑같이 지금과 같은 12월 달에 상황이 금리 인상한데 또 막 이렇게 네, 될 수 있는 또 거고. 우리는 또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얘기했던 되겠구나. 것처럼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잔재를 아예 빼버리고 가자. 그러니까 빨리 인상을 결정해주면 우리가 그걸 알아서 대처를 할게. 이런 시각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쯤 되면 진짜 그냥 올리는 게 속 편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단기간에 하기가 뭐한 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괜찮은 상황에서 미국이 올려주면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땡큐. 몸으로 몸빵 치면서 갈 수 있는데 다 어렵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것까지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또 이제 더 어려워진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이 있으니까 진짜 모든 것의 결정은 미국이 갖고 있는 거네요. 올릴 거의 거냐 뭐 말 거냐. 그쵸. 예. 세계 대통령, 경제 대통령. 경제와 미국 얘기 군사와 미치면은 나구나 완전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사실은 그게 작년 하반기서부터 달러가 엄청나게 빠르게 강세로 돌아가지고 어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된 측면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오히려 달러가 좀 약해지고 있어요. 약세로 지금 약간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유가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상당히 좀 빵 하고 이제 튀어 올라왔고 그래요? 지난번에 할 때만 해도 유가가 막 바닥이라고 네, 그랬는데 유가가 이제 일주일 만에 뭐 이렇게 되는 40불까지 떨어졌었는데 막 하루 이틀 만에 막 10%, 8%씩 막 급등을 하고 있고 정말 세상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점에 대한 부분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차장님 같은 경우는 좀 뭐 이번 달, 9월달 이번 달에 할 걸로 보고 있고 이기적이라. 뭐 이기적인 것도 있고 우리 그다음에 돈 걸어요. 이미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뭐야? 배팅에 배팅에. 그 환시장이나 뭐 이렇게 상품 시장이나 이쪽에서 이미 베팅하는 쪽에서는 인상한다는 전제하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미 이제 뉴스에도 이미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빨리 하냐, 뭐 9월에 하냐, 12월에 하냐 사실 의미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의미는 없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더 빠졌다 올라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계속 반등을 줄 거냐. 라는 거에 대한 뭐 투자자들의 관심 정도겠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인상을 한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그렇게 빠져나갈 인상 더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지만 채권 시장에서 매도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채권은 말이냐면 좀 더 안정적인 어디서 본 것 같아. 주식이랑 채권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근데 문제는 진짜로 돈을 빠져나갈 때는 채권을 빼야 돼요. 채권이 더 덩치가 커요. 우리나라 국채가 굉장히 그 우량한 국채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만약에 돈을 갑자기 얘네가 빼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국채를 사고 싶어도 못 사게 해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급격하게 빼갈 수가 없어요. 또 네, 그건 이제 내가 채권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들은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쪽을 쭉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다행이네. 없는데 이제 주변에 우리가 그리스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리스 때문에 장이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위아더 월드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니까 주식의 가장 큰 부분은 심리다라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좀 어렵다 하면은 그 불안 심리 때문에 더 투자도 안 하고 해서 더 사실 이게 우리가 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주가가 빠지는데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더 떨어지는 상황이 맞아요. 발생을 하고 좀 안정을 됐다고 해도 대부분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것보다는 그나마 좀 살아 있었던 애들 쪽으로 이제 주식. 그래도 또 자금을 역으로 벌어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이때가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해서 매수. 저 매수 아니야 매수 너무 센다 너무 강하게. 나 서울 사람인데 오목교 사투리? 서쪽은 그럽니다. 네, 서울 서쪽은 그래요. 아무튼 뭐 그래서 뭐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건 어차피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시점이 이제 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증시에는 또 선반영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영향 없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인상을 했을 때 빠졌다 가느냐 바로 올라가느냐를 이제 좀 그런 달리 차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밍을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빠질 건지 바로 올라갈 건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발표하면 올라가면 쫓아가는 거고 빠지면 떨어졌을 때 사자. 아까 그다음에 이제 저가 매수 타이밍의 문제인 거네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만 결정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 인상한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